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8번째 시간으로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작품을 지금 하겠는데요. 자, 제목부터가 지금 독특하죠. 사막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어떤 그 희망과 의지가 없는 그런 무기력감을 만드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건너는 방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이러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예, 과연 이 소설에서는 과연 사막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요. 건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지와 책임감,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이 자꾸 그 통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말하는 서술자가 현재 통증이 있다는 거고요. 예, 의지와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휘말려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와중에. 근데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달리라고 자신을 북돋우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외친 거네요. 그렇죠? 그러나 오른쪽 팔은 점점 마비됐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심각히 지금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차를 멈추고 윗옷을 찢어서 오른손과 핸들을 비끄러 맸다. 동요맸네요. 그리고 다시 달렸다. 저만큼 앞에 나뭇가지 사이로 군인인가 보네요. 아군의 보초 막사가 보인다고 느낀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부분까지는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전쟁의 상황, 그렇죠? 최소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서술자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다. 나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1인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결국은 정신을 잃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서술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긴장이 되살아난 듯 내 몸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러니까 당시에 긴장이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과거를 지금 떠올리고, 그쵸?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 당시에 연장선에서 몸이 이상을 지금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볼 때 굉장히 초반부터 지금 긴장감이 지금 독자들에게 부여가 되고 있죠. 예. 그때 훈장은 그래서 타게 된 거로구나라고 하면서 훈장을 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이라는 여자가 나오네요. 남이. 자, 여기서 나라는 인물과 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둘 사이의 이제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플래시를 들이대는 듯한 남이의 낭랑한 음성이 나를 얼떨떨하게 했다. 예. 그러면서 그럼 자기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베트콩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 이런 그러니까 이제 베트콩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트남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우리 월남전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월남전이네. 월남전.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마스카라를 칠한 눈으로 누가요? 네, 남이라는 여자가요. 나를 말똥말똥 지켜보는 그녀가 그때처럼 낯설어 보인 적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낯설다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죠?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친한 사이지만 그때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그럼 자기는 베트콩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 뭐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남이의 대화에서 결국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이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녀에게는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자기에게 진정하게 전쟁에서의 어떤 참혹한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고생 이렇죠? 이러한 의미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남이란 여자는 그냥 단지 뭐 총싸움
뭐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그 의미를 공감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흥미거리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볍게 대하는 모습에서 그녀와 나는 어때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도 죽어 넘어진 전우도 그렇죠. 장렬하는 포화 소리, 이제 포화탄이 터지고 뭐 이러한 그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좀 제시했잖아요. 그녀에겐 그렇죠. 그녀 남이에겐 모두 활자화돼 있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것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만 흥미 위주로 그렇죠? 예, 흥미 위주로 가볍게 그런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짢았다. 그렇죠? 감정이 나왔죠. 불쾌하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예, 이런 그 인물의 심리가 직접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다탁이라는 것은 찻잔을 올려놓는 식탁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거기에 담배와 성냥을 집어들었다. 그렇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너무 불쾌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남이가 뭐라 그럽니까? 극장에 좀 더 있다 가도 되잖아라고 하면서 사실 나가려는 이유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대답 없이 내가 먼저 밖으로 나가오자 남이도 곧 뒤따라 나와서 팔짱을 끼웠다. 나는 와락 솟구친 역겨움. 자, 여기 볼 때 굉장히 이 서술자 이 중심 인물 이 나는 그 친한 남이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뿐만 아니라 역겨움까지도 지금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관계가 악화된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실망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를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녀의 손을 뿌리쳤죠? 행동으로 이제 나오죠. 뒤로 돌아보지 않은 채 마구 뛰었다. 예.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그날 일어난 일이었다. 여기서 이제 그날이라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지만 이 그날 벌어진 사건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중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중략도 놓치면 안 되죠. 나는 자 창밖 공터를 내다보던 중 공터에서 누런 개를 데리고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에 궁금증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은 노인입니다. 노인. 어떤 노인?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뭔가를 굉장히 열중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서 궁금증, 즉 호기심을 지금 갖고 바라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노인과 대화를 통해서 노인이 그의 아들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있었고 또 손녀딸과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월남전에 전사한 아들이 받았던 훈장. 예. 이게 이 훈장과 이 앞에 나온 나의 훈장과 어때 겹치죠. 예.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꼬마가 가지고 놀다가 이곳 웅덩이에 근처에서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예. 나는 노인에게 삶의 혐오를 일깨워주려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제 허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허무심. 이 허무감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훈장을 공터 물웅덩이 속에 던져버리고 노인이 그 훈장을 찾도록 이렇게 연극을 꾸미네요. 그렇죠? 예. 그러나 노인이 여전히 훈장을 찾지 못하자 나는 굉장히 초조해지겠죠. 예. 자기의 계획이 지금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도와주겠다고 이제 나서는 장면. 이 장면이 이제 중략입니다, 여러분. 자, 보실까요?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웅덩이 물속으로 상큼 발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웅덩이와 쓰레기 더미를 한참이나 뒤적거린 척했죠. 연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표시를 해뒀죠. 예. 그리고 풀더미 앞에서 멈춰섰죠. 노인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꼬챙이로 흙탕물 속을 꾹꾹 눌러 본 끝에 새붙이죠. 이게 뭡니까? 훈장인 거죠. 훈장. 이제 찾아냈죠. 그리고 꼬챙이로 새붙이를 끌어올려서 어때요? 손에 잡고 노인에게 이제 부른 겁니다. 소리쳐서 찾았다라는 말 하겠죠. 자, 그러면서 나는 손안의 것을 흔들어 보였어요. 예, 훈장을 흔들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뭐라고 합니까? 잠시 자기 눈을 의심하죠. 바라보다가 섰다가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자, 의심한다는 얘기는요.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기쁘고 자기가 찾는 것을 찾아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의심을 한다는 거는 뭔가 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왜 그런지를 따져야죠. 그 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가벼운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우니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렇죠? 내가 보는 이미지에서는. 그래서 가까이에 다가온 노인이 어때요? 내 손바닥에 노인 진흙투성이의 조그만 새붙이. 자, 훈장입니다. 그래서 지그시 이제 가만히 들여다본 겁니다.
그죠? 굉장히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물건에 찾았다면 굉장히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가움과 굉장히 어떤 기쁨의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반대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고 독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궁금하겠죠. 예. 근데 나는 그 얼굴에 스쳐가는 감정의 검버럭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에 뚫어지게 지켜봤어요. 그렇죠.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어느새 달려왔는지 간장 파는 소년,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소년인데 간장을 파는 소년입니다. 아셨죠? 예. 간장 파는 소년이 끼어들었는데 찾았군요라고 오히려 대신 대답을 해주네요. 그러면서 손바닥에 이 훈장을 집으려는 녀석의 손을 재빨리 밀치고, 누가요? 내가, 그렇죠? 내가 밀쳐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인에게 이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확인하려고. 그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척 다그치죠. 예. 그리고 노인은 찬찬히,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 실망하는, 오히려 전혀 뜻밖의 실망하는 얼굴빛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죠. 경멸하다.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고. 그렇죠? 오히려 기뻐하고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망하죠. 또 경멸하죠. 냉정하게 대하잖아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노려보잖아요. 굉장히 무섭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바보 같으니라고 이제 한마디 하네요. 그러면서 씹어뱉듯 되까렸다.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은 나를 남겨두고 획 돌아서서 포장 쪽으로 가버렸다. 다시 노점으로 간 겁니다. 나는 맥이 풀려서 멍청이 서 있었다. 그렇죠? 완전히 뭡니까? 기진맥진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자로 뭡니까? 우두망찰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두망찰 아셨죠? 예. 멍하니 맥이 풀려서 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서 그때 소년이 내게에서 훈장을 채뜨리며라는 것은 빼앗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빠르게 빼앗으면서 이제 말했다 이겁니다. 낚아챈 거죠. 그래서 이거 나 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소용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소용이 없는 걸 찾았으니까요. 그렇죠? 훈장에 묻은 진흙을 옷에다 연방 닦아가며 들여다보기에 여념이 없는, 그렇죠? 딴 생각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소년의 손목을 나는 아프게 낚아챘다. 그렇죠? 예, 이거 낚아챘다. 그래, 너 가져라. 그런데 뭐라고? 할아버지가 이걸 소용없다고 하셨다고? 그렇죠? 훈장은 이제 훈장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이유죠. 왜 훈장을 소용없다고 하셨을까? 이 이유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소년은 부릅뜬 내 눈을 보고 자기로부터 훈장을 뺏으려는 속셈으로 알았는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소년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예. 그럼요. 틀림없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버리신 거 아니에요? 버리다니 웬 꼬마한테서 줬다 잃어버렸다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직접 버리셨어요. 나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기분으로 여전히 소년의 손목을 잡아 끌고 한적한 골목으로 갔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지금 데려간 거겠죠. 예, 조용한 곳으로. 자, 여기 좀 앉아라. 그제야 소년은 나를 이상한 눈길로 훑어보면서 아저씨 누구시죠? 무슨 관계죠? 하면서 이제 질문의 연속이네요. 임마, 그건 오히려 내가 물어보려던 참이야. 그랬더니 너야말로 할아버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뭐래요? 우리 옆방에 사는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여기서 노인과 소년은 어때요?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라는 서술자보다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 그렇다면 너 정말 할아버지가 이 훈장을 필요 없다는 걸 네 귀로 똑똑히 들었냐? 내가 한 번 더 다짐을 하자. 소년은 이 볼멘 소리, 굉장히 불쾌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다니까요. 이건 아들이 월남에서 받은 건데 할아버지가 이걸 벽에다 걸어놓고 늘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버리려고 했다고 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아들이 월남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이 훈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는 걸 내가 듣고 전화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안 보여서 어쨌냐고 했더니 저 웅덩이에 던져버렸다고 하시잖아요. 예. 구체적인 정보를 이 간장 파는 소년이 자세히 나에게 지금 서술해 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웃기는 양반이라 한 소리 들었죠. 바로 그 소리란 말이에요. 소용없이 버렸으면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냐 말이에요. 하면서 웃기는 양반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네요.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냐? 이렇게 되면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요. 나의 예상은 어떤 겁니까? 전혀 완전히 뜻밖의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버렸으면은 그 훈장을 찾아주고 대신 내가 어떻습니까? 찾아주는 척하면서 삶의 무의미. 그러니까 노인이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지금 잃어버린 걸 찾고 있잖아요. 훈장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열성이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나라는 그 서술자가요. 그래서 그 훈장을 자신의 훈장을 그곳에다 놓아두고 찾아서 그 할아버지, 즉 노인에게 그 열정이 아무 무의미한 것이라는 걸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아셨죠? 예. 노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집요함, 또 훈장의 관계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죠.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소년에게 미심쩍은 눈길로 던졌다. 저 할아버지 지금 누구랑 사시냐? 아무도 없어요. 혼자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된 정보를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혼자 살면서 같이 가족과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 했죠. 예. 손녀가 있다던데, 그렇죠. 손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죽었네요. 교통사고로 1년 전에.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왜 했을까라고 나는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저 다 늙은 개는 또 아들이 키우던 거라며 그렇지 않니? 물어봤더니 아저씨는 어디서 그런 엉뚱한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라는 거는 그 노인이 거짓말을 연속을 지금 한 겁니다. 아셨죠? 예. 그건 누군가 병들어 버린 것을 할아버지가 주워온 거랍니다. 아, 그렇군요. 훈장에 대한 거, 소녀에 대한 거, 개에 대한 거 이런 세 가지 거짓말이 지금 다 밝혀졌네요. 소년에 의해서. 그렇죠? 그 순간 나의 뇌리에, 나의 머릿속에 뇌리 박히는 듯 꽂히는 생각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건 내가 알려주려고, 내가 깨우쳐 주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의미한, 삶은 정말 무의미하고 무력하고 이런 거를 알려주고 했는데 이미 노인은 그걸 안 겁니다. 그렇죠? 이미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왔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냉철하게, 냉혹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세계를 덮고 있는 허망과 무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전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감, 무의미, 그 밖에 기타 등등 이 많은 것들을 나보다도 어때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인식한 거예요, 내가요. 아셨죠? 저만치에서 노인이 짐을 챙기고 있다. 공터를 떠나려는가 보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추측을 하는 거죠. 몇 날 며칠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불러 모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이제 구절이 나왔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지었다. 이 말은요. 이 노인이 가족을 잃었잖아요. 가족을. 그렇죠? 가족을 잃고 또 홀로 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앞에서 거짓말을 했죠. 이 거짓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이 훈장이라든가 소녀, 개에 대한 이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지은 겁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 문턱을 넘는다는 건요. 이러한 거짓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그렇죠? 슬픔이 있잖아요.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슬픔을 또 그 허무감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극복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은 이미 삶의 무의미, 삶의 어떤 허무감 이런 것들, 삶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지금 택해서 시도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는 사람이 그 찰나에 어떻게 해요? 원위치로 돌린 겁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토록 증오와 경멸로 대한 겁니다. 나에게. 그쵸? 예. 그래서 되돌렸다는 의미는 원래 그대로, 이제 원래 본 모습대로 노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제가. 나라는 인물이요. 그러나 그 어디에선가 다시 시작하겠지라고 이제 추측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바보였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 겁니까? 새롭게 성찰을 하는 겁니다.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제목 그대로 사막을 건너는 법은 노인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의 상황은 누굽니까? 물론 노인이 현실에 처해있던 삶, 그다음에 내가 처해있던 이 무기력감, 허무감 이런 것도 이제 사막인 거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주제를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원문을 읽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자세히 해설과 곁들여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